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핀란드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파워 트레일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그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온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안녕하신가요? 저는 요새 마음이 그렇게 안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터에 이제 이 책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리뷰를 할 때는 저는 책을 읽다가 이거 괜찮다, 북리뷰로 다뤄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리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진짜 한 앞뒤 조금 보고 바로 이거 북리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북리뷰 할 생각이어서 진짜 줄을 엄청 많이 치면서 이제 읽었던 부분인데, 잠시 보여드리면, 보면 정말 줄이 많죠. 줄도 많고 네, 이런 식으로 전해드릴 말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단 이 책을 왜 거의 보자마자 북리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 책 보니까 외국 작가더라고요. 플로렌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외국 작가였는데, 저는 책을 딱 이제 보게 되면 인스타 검색을 먼저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안에 내용들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책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US24 그런 걸 봐도 많지도 않고, 외국 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이제 리뷰를 봤었는데, 아마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걸로 읽어볼게요. 무결점 연구에 매우 세밀하게 쓰여졌다. 훌륭한 책이다. 저자 플로렌사 윌리엄스는 주제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연이 인간의 웰빙은 이 책에서 안녕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데, 자연이 인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연구를 직접 체험했다. 자신만의 경험을 분명하고도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전달 방식으로 모두가 그 경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건 너무 많지만, 저자는 그것이 정확히 왜 때문인지 설명을 해준다. 이제 우리는 당장 나가야 된다. 이제 이유를 아니까. 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아마존 리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다. 우리 엄마는 왜 도대체 무엇에 홀려 이렇게 주말마다 체력이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체력이 고갈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하면서 월화수목금을 일을 하고 토일을 등산을 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자연에 뭐가 있길래? 장가계에는 무엇이 우리 엄마를 미치게 했던 것일까? 그냥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해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이거 생각났어요, 저는. 요즘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쁘네 옆에 예쁘네. 웃기네 옆에 또 웃기네. 이런 것처럼 진짜 이거는 연구 뒤에 또 연구, 연구 뒤에 또 연구. 계속 연구 이야기가 정말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일단 어떤 걸 소개를 할까 싶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저자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바람 좀 쐬고 나면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훨씬 활기도 좋아져는 사실 다들 알잖아요. 이건 마치 10년간 흡연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흡연은 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와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꽤 유의미하거나 새로운 연구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의심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없진 않았어요.
당연하지 하는 그런 것들 없진 않았으나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거기서 멈추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이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꽤 흥미로운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우와 하면서 읽었던 거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앞쪽에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이 나와요. 바이오필리아. 근데 제가 들었던 개념들 중에서 조금 낯설었던 두 가지, 바이오필리아 그리고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일단 바이오필리아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정확히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바이오필리아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39페이지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직접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부분, 이제 3부에서는 청각, 4부에서는 시각, 그리고 5부에서는 이제 자연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 있으면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청각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다룰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 그냥 훑고 지나가면, 우리 인간들은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6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잘 처리를 못하는, 원래 진화론적으로다가 우리의 몸은 그러하다.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 예전에 미국에서 고래들이 떼죽음 당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 고래가 죽었던 이유도 그곳에 있는 음파 탐지기가 쏘았던 음파 진동에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뇌가 터져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갈색 지박이였나? 갈색 개똥지박이. 갈색 개똥지박이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2,000곡이나 된대요. 저보다 더 많죠. 저는 가사를 안 보면 부를 수 있는 곡이 거의 한 곡도 안 되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실 분들이라면 청각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청각이 아니라, 저는 근데 이제 4부에서 다루는 이제 시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시각은 우리 인간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시각들이 있대요. 우리가 타고나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뾰족한 것, 또는 뾰족한 것, 직선의 것,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하고 완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프랙탈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추상화들 있죠. 그림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냥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에이 나도 그리겠네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왜 고가로 이제 거래가 되고 특정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타고난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 어떤 선들이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의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선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자연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그 선들, 그 형태들과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게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제 눈에는 사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그림을 보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치원생이 그냥 이렇게 휘갈겨 놓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재밌죠? 또 있어요. 너무 많아. 시각 부분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우리의 안정감, 그리고 우리의 정신, 또는 심지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미시건주에 한 교도소가 있는데 한쪽은 이제 완전히 그냥 황량한 아스팔트만 보이고 한쪽은 푸르른 그런 무슨 나무인가 숲인가 그런 게 보인대요. 근데 이쪽에 방에 배치된 사람들이 교도소 양호실에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병원도 이제 이쪽은 아스팔트, 저쪽은 이제 숲이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회복 시간도 훨씬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진통제를 요청하는 횟수도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설명이 하나 둘씩 나오고
이 저자의 뭐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설명해. 계속 설명해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억나는 것도 약 미혼모들이 주를 이루는 어떤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아파트인가 뭐 아무튼 건물에 놓아두었대요. 근데 이쪽은 또 아스팔트만 보이는, 숲이 보이지 않고 자연이 없는, 근데 이쪽은 그 반대인 경우인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또한 이쪽 자연이 있었던 사람들, 자연을 보였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성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떨어지고 오히려 삶의 활력도 많고, 이런 결과가 이제 수치로 정량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연구가 멈춘다면, 이 책의 설명이 멈추면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박사가 하는 말이,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성이 떨어진다든지 우울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연대하고 소통하게 된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격성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떨어지고 더 심신이 더 좋아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인과관계가 다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또 저한테는 새로운 접근이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한 접근이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고 재밌는데 싶더라고요. 더워서 머리를 조금 묶고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더위를 많이 타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엄마는 진짜 피곤할 거거든요. 진짜 맨날 일하고 쉬지 않고 바로 산에 가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에 나가면 우리는 특정한 어떤 좋아하는 그런 선들이 있다, 자연의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리할 게 많은 곳에 있을 때보다 처리할 게 없는 곳,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즉 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까지는 뭐 충분히 우리가 대충 다 알죠, 그렇죠? 도시에서는 차도 봐야 되고 사람도 봐야 되고 막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까지는 아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상태가 되면 뇌에서 천연 아편이 분비가 된대요. 서스펜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우리 엄마를 보면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매주 주말마다 나가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엄마한테 어떤 슬픈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보통은 나라면 좀 이렇게 그냥 슬픈 일 있으면 조금 이렇게 그냥 방구석에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슬픈 일이 발생해도 우리 엄마는 내일 산을 가요. 시간이 좋아진다면. 그리고 이직을 하려고 할 때도 산에 못 가게 하는 그런 근무 시스템이면 뭐 주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산인 거죠.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머리에서 그렇게 아편이 나오니까, 몸에서 천연 아편이 나오는데 그리고 빨간색 있죠. 왜 빨간색이 우리 눈에 더 이제 잘 들어오냐? 그건 정말 단순한 이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빨간색을 인지할 수 있는 추정세포가 더 많대요. 그 다음에 오브로 넘어가는데, 오브는 진짜 저는 핀란드의 관광공사에서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브를 읽는 내내 핀란드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핀란드 내용 중에서 이제 핀란드가 숲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의 행복도는 어떻게 되고, 뭐 스트레스에서 회복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합니다. 그럼 그래 하고 있는데, 6부네요. 6부에서 이제 그런 핀란드는 뭐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앞쪽 페이지 보면 그 저자가 한국에도 와요. 장성이란 곳에 와서 산림치유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는 가이드를 대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설명을 따라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6부에서도 핀란드에 가서 뭔가를 체험을 합니다. 핀란드 특유의 그런 것들, 버섯 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발차노프 맞나? 어떤 연구자가 만들어낸 건데, 셀프 가이드 하는 그런 어떤 셀프 가이드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혼자서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핀란드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파워트레일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그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파워트레일을 하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인지검사 비슷한 그런 거 서베이 있죠. 그런 것도 하고, 두 번째 코스 가서 또 어떤 과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게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잠깐 다시 건너가서 파워트레일 자기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도시 생활자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자연의 효과를 못 느끼는 건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한 달에 5시간 정도만 있어도 나 정말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건강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는 거 있죠.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뭐 혈압도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뭐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 있죠.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않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12주 플랜이었나? 뭐 또 그런 게 있대요. 12주간 그 어떤 그 자연 친화적으로다가 산책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행을 하면 진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경이로운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정말 빼곡히 들어있어요. 빼곡히. 그래서 이거는 앞에 전 그림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읽고 그냥 뭔가 힐링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책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냥 과학책이에요. 과학책. 잘 이해되는 과학책이라서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왜 그렇게 줄창 숲에 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보시면 부모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걸 읽으면 여기 있지 말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이거를 녹화를 다 끝내고 저는 나갈 생각입니다. 좀 태양을 좀 이제 마셔야겠어요. 우리가 도시 생활자들이 근시가 많대요. 그 근시가 많은 이유가 태양에서 망막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시가 생긴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적어 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좀 더 진짜 우리스러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요새 이제 날씨 많이 풀렸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도 나쁘지 않은 날씨니까, 견딜 수 있는 날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춥거나 또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니까 틈나는 대로 밖에도 많이 나가시고 독서도 하시고 좋은 가을, 겨울 중간 어디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또 책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게요. 안녕.